2024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하버마스, 싱어, 롤스, 루소, 베카리아, 칸트, 모겐소, 노직, 왈처, 홉스, 로크, 레오폴드. 생활과 윤리 사상에 대한 퀴즈 영상입니다. 반복 재생하여 학습 효과를 높여보세요. 담론 참여자들이 합의를 지향하여 그들의 행위 계획을 조정하는 상호작용을 의사소통이라고 부른다. 이를 통해 도달한 합의는 타당성 주장에 대한 상호 인정에 따라 평가된다. 담론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각자의 개별 상황에 따른 정당성 및 진실성에 관한 주장을 제기해야 한다. 하버마스는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는 보편타당한 규범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대화가 필요하고, 대화의 당사자들이 합의한 결과를 수용하고 그것을 의무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담론 참여자 모두가 승인할 때 규범의 타당성이 확보되는가? 5. 하버마스는 담론을 통해 참여자들 간의 상호 주관적 합의를 이루어야 규범의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담론 참여자들은 담론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가? 5. 하버마스는 담론을 서로 이해하여 합의를 통해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중시하였다. 담론의 주제로 오류 가능성이 있는 주장을 채택하면 안 되는가? X. 하버마스는 누구나 어떤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어떤 주장이라 담론에 붙일 수 있으며 자기의 생각과 원하는 바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담론 참여자들은 항상 사실만을 말하려고 할 필요는 없는가? X. 하버마스는 논의에 참여한 사람들은 진실성을 가지고 발언해야 한다고 보았다. 시민 불복종은 공리의 원리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시민 불복종이 중단하려는 악의 크기와 불복종이 초래할 법에 대한 존중의 감소 가능성을 계산해야 한다. 싱어는 시민 불복종의 성공 가능성이나 그것이 사회 전체에 산출하는 이익과 손실을 계산하여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시민 불복종 이론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 사회는 대체로 질서 정연하면서도 정의에 대한 다소 심각한 위반이 일어나는 사회이다. 롤스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시민들이 정치적 문제를 처리하고 헌법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공유된 정의관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공유된 정의관이 지속적으로 침해된다면 시민 불복종과 같은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시민 불복종은 법 자체의 권위에 저항하는 행위인가? X. 싱어는 시민 불복종을 법의 힘, 즉 법이 지닌 권위에 저항하지 않고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아들임으로써 법에 대한 존중을 명확히 하는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다수에 의해 공유된 정의관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인가? 5. 싱어는 다수의 결정이 도덕적으로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 거기에 저항하는 시민 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시민 불복종은 정당한 법에 대한 위반을 수반할 수 있는가? 5. 롤스는 본인이 항의의 대상이 되는 법의 당사자가 아니라서 그 법을 직접 위반할 수 없을 때 다른 법을 위반함으로써 항의의 대상이 되는 법을 변혁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수에 의해 공유된 정의관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인가? X.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다수의 정의관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다수의 정의관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은 아닌 것이다. 사회계약은 계약자들의 생명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남을 희생하고 자기 목숨을 보전하길 원하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남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루소는 살인자의 살인은 생명 보존을 위한 사회계약을 파기한 것이라고 보고 사회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형벌은 범법 행위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가혹성만 갖춰야 한다. 종신노역형은 사형보다 범죄 의도를 제지하는 데 필요한 엄격함을 더 많이 갖고 있다. 베카리아는 형벌이 범죄를 예방할 정도의 가혹성만을 가질 것을 주장하며 최고의 가혹성을 보이는 사형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살인을 한 사람에게 법적으로 집행되는 사형 외의 범죄와 보복의 동등성은 없다.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칸트는 형벌을 응보의 차원에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형 집행은 시민의 이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 5. 루소는 사회계약이 일반 의지로부터 규정된 것이며 국가의 사형 집행권이 사회방위 즉 시민의 생명 보존과 번영이라는 공동선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5. 베카리아는 사형을 부정적으로 보았으나 형벌이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형벌 집행 시 범죄자의 고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가? 5. 베카리아는 형벌의 강도보다 지속성이 높을 때 더 큰 범죄 억지 효과를 낳는다고 보았다. 형벌이 강력한 범죄 억제책이 되려면 최고의 가혹성을 갖춰야 하는가? X. 베카리아는 형벌이 범죄를 예방할 정도의 가혹성만을 가질 것을 주장하며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형벌의 잔혹성이 아니라 형벌의 확실성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살인자의 생득적 인격성은 상실될 수 없는 가치를 지니는가? 5. 칸트는 사형이 살인자의 고통받는 인격을 해방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영구 평화를 위해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세계 시민법의 논의는 박애가 아니라 권리에 관한 것이다. 우호란 한 이방인이 낯선 땅에 도착했을 때 적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칸트는 낯선 나라에서 이방인이 평화적으로 행동하는 한 적대적으로 대우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제정치는 권력을 얻기 위한 투쟁이다. 국제정치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이든 간에 권력이 항상 1차적 목표이다.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정책은 권력을 유지하거나 확장하거나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모겐소는 국제정치에서 각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권력 획득을 위한 국가 간 동맹을 수립한다고 주장하였다. 우호의 권리는 조건부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인가? 5. 칸트의 환대권은 어떤 이방인이 다른 나라의 영토에 도착했을 때 이 사람이 평화적으로 행동하는 한 적대적으로 대우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자국의 이익 증진을 위해 국가 간의 동맹이 수립되는가? 5. 모겐소는 자국의 이익 증진을 위해 국가 간의 동맹이 수립된다고 보았다. 주권 국가보다 상위의 권위를 가진 기관이 있을 수 있는가? X. 모겐소는 정치적 현실주의자로서 국제 정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국가라고 보았다. 국제 정치의 영역은 도덕 법칙의 지배를 받는가? X. 모겐소는 모든 국가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도덕이라는 옷을 입으나 이는 권력 추구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정의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은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재산과 소득의 분배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롤스는 제1원칙을 통해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기본적 자유에 대한 권리를 최대한 누려야 한다고 보았으며 제2원칙인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 등의 원칙을 통해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정의의 원칙들은 다원적이다. 상이한 사회적 가치들은 상이한 근거들에 따라 상이한 절차에 맞게 상이한 주체들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 왈처는 복합평등, 다원적 평등, 론의 관점에서 모든 사회적 가치가 각각 자신의 고유한 영역 안에 머무르는 것이 정의로운 상태라고 보았다. 정의의 원리에 따르면 과거의 상황이 사물에 대한 응분의 자격을 창조한다. 취득과 이전, 교정의 원리에 의해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았다면 정당하다. 노직은 소유 권리론을 주장하며 재화의 취득과 이전의 과정이 정의롭다면 그 결과도 정의롭다고 보았다. 사회적 가치를 역사적 맥락에 따라 분배해야 하는가? 5. 왈처는 공동체의 문화적 특수성과 구체적 현실이 반영된 정의의 원리를 세워야 한다고 보았다.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가? 5. 롤스는 기본적 자유의 보장이 중요하지만 기본적 자유가 서로 충돌할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다. 특정 영역의 가치를 한 개인이 독점할 수 없는가? X. 왈처는 한 사회적 영역 안에서 고유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발생한 독점은 부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자연적 사실을 조정하는 차등의 원칙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가? 5.
노직은 자연적 사실을 조정하는 호혜의 원칙인 차등의 원칙이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의의 원칙이 모든 구성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닌가? X. 롤스는 차등의 원칙이 호혜성의 관념을 표현한 것이며 모든 구성원을 고려한 상호이익의 원칙이라고 주장하였다. 원조의 목적은 극단적인 빈곤을 줄여 인류 전체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있다. 우리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싱어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절대 빈곤에 처한 모든 사람을 원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원조 주체가 원조할 때 발생하는 자신의 손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원조의 궁극적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들의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는 것이다. 원조를 제공하는 질서 정연한 사회들은 부정주의적으로 행위해서는 안 된다. 롤스는 원조의 목적을 고통받는 사회가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는 것으로 보았다. 원조 주체는 자기 희생에 따른 고통을 고려해야 하는가? 싱어는 공리주의 원리에 따라 비용의 고통과 혜택의 이익을 계산하여 원조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고통받는 사회를 위한 온정적 간섭은 바람직하지 않는가?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를 부정주의적 태도, 즉 온정적으로 간섭한다면 그 사회의 자유와 평등이 침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자유가 확립되지 않은 사회가 모두 원조 대상은 아닌가? 롤스는 대외적으로 공격적 팽창 정책을 펼치지 않으며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가 원조의 대상으로 보았다. 원조는 인류의 행복 증진을 위한 무조건적 의무인가? X. 싱어와 롤스 모두 의무의 관점이기는 하지만 무조건적 의무는 아니며 특히 롤스는 원조의 목적을 인류의 행복이나 복지에 두지 않았다. 자연 상태는 모든 인간을 떨게 하는 공통의 힘이 없으므로 인간은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된다. 인간은 이 비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 속에서 자신을 스스로 구속한다. 홉스는 공통 권력이 없는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나 불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자연 상태는 사람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공통된 법률이 없고 공평무사한 재판관도 없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결성하고 자신을 정부의 지배하에 두고자 한다. 로크는 각 개인은 자연 상태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들게 되었다고 보았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불의에 맞서 자연권을 행사하는가? X. 홉스는 공통 권력이 없는 자연 상태에서 정의나 불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국가에 대한 시민의 의무는 시민의 동의 여부와 무관한가? X. 홉스는 국가에 대한 시민의 의무는 시민의 동의로 계약을 맺으면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평화와 안전 보장을 위해 정치 권력은 분립되어야 하는가? X. 홉스는 모든 권력과 힘을 양도받은 주권자는 평화와 안전 보장을 위해 절대적 권리를 지니게 된다고 보았다. 시민은 국가와 맺은 사회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X. 로크는 최고 권력을 가진 입법부가 신탁을 위반하여 권력을 남용할 때는 시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회수하여 새로운 입법부를 구성할 수 있지만 사회계약 자체를 철회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입법권은 최고 권력이지만 사회의 공공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가? 로크는 입법권이 국가의 최고 권력이지만 사회의 공공선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평화와 안전 보장을 위해 정치 권력은 분립되어야 하는가? 로크는 평화와 안전 보장을 위해 정치 권력은 분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동물도 인간처럼 고통을 느낄 수 있으며 이해관계를 갖는다. 인간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은 종차별주의이다.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보고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그들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동물을 잔악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난다. 왜냐하면 타인과 관계 맺을 때 도덕성에 도움이 되는 자연적 소질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칸트는 이성적 존재인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해야 하고 비이성적 존재는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동물도 지금껏 인간의 활동으로 설명되어 온 많은 역사적 사건은 실제로는 사람과 땅의 생명적 상호작용이었다. 인간은 사실상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에 지나지 않는다. 레오폴드는 전인론의 입장에서 대지 윤리를 제시하며 생명체뿐만 아니라 무생물을 포함하는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목적 그 자체로 간주되는 개체만이 도덕적 존중의 대상인가? 5. 칸트는 목적 그 자체로 간주되는 개체인 인간만이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라고 보았다. 자연 그 자체는 인간의 이익과 무관하게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가? 5. 레오폴드는 자연 그 자체는 인간의 이익과 무관하게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는 전인론적 관점을 지녔다. 인간이 유정적 존재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의무에 어긋나는가? 5. 칸트는 인간이 무생물인 광물이나 생명이 있는 식물, 동물을 함부로 다루는 것에 대해 반대하였다. 욕구를 지닌 비이성적 존재가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가? 5. 레오폴드는 생명 공동체의 온전함과 안정성, 아름다움을 보전하는 것이라면 욕구를 지닌 비이성적 존재가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복 학습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세요.